78년 만에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오늘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집단 반발했습니다. 40명 전원이 원대 복귀, 즉 검찰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정부 조직법이 통과된 뒤 나온 검사들의 첫 집단 행동입니다. 먼저 윤정주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 40명 전원은 오늘 오전 파견검사들의 입장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민중기 특검에 전달했습니다. 검사들은 파견 기간 동안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력했다며 최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금지 지침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파견검사들이 직접 수사와 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담당하는 게 옳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수사와 공소유지를 모두 가진 검찰청 기능을 수사를 맡는 중수청과 기소를 맡는 공소청으로 분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중앙지검과 남부지검 등에서 도이치 주가 조작, 건진법사 통일교 수사, 명태균 수사 등을 오랫동안 해온 검사들을 대부분 파견받아 10여 개 팀으로 구성됐고 김건희 씨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권성동 의원 등을 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파견 검사들 입장은 수사한 주체가 공소유지를 못하게 돼 현재 특검의 업무가 법과 모순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 대한 민중기 특검의 입장도 요구했습니다. 입장문에서 검사들은 특별검사께서 직접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 검사들의 역할과 직접 수사 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달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마무리한 뒤 파견검사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했습니다. 파견검사 전원의 집단 복귀 요청에 김건희 씨의 뇌물 혐의 등 남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JTBC 문정구입니다. 예를 들면은 막 검사들이 날새 가면서 자료 보고 뭐 참고인들 불러서 조사하고 그래가지고 범죄 혐의점 해가지고 막 수사 더 열심히 해가지고 기소하고 이런 게 역할이잖아요. 네. 근데 내가 뭐 하려고 하나 6시 됐네. 퇴근하자. 퇴근할래. 다음날 9시에 나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내란 특검 범죄 혐의를 제대로 밝힐 수가 있을까? 그런 걱정이 들고 이미 이런 성명까지 나왔다라고 하면 이분들은 수사 동력이 확 떨어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수사보다 공소 유지가 진짜 더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입증하는 과정이 1년 안에 안 끝날 확률이 높고 지난번에 국정농단 때도 보면 진짜 재판이 길었거든요. 근데 수사 끝나고 좀 잘 나갔다는 사람들은 제가 거의 다 탈출했어요. 그때 법무법인으로 가가지고 돈 진짜 많이들 벌고 있었고 끝까지 남아서 지키는 사람 몇 명 안 됐었어요. 재판을 할 때도. 근데 이 벌써부터 수사 단계에서 이런 식이면 과연 재판까지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할 리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요. 유죄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게 다른 데가 아니라 김건희 특검에서 나온 거잖아요. 사실은 내란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은 이미 가닥에 다 잡힌 상황인데 오늘 우리도 얘기하겠지만 김건희 특검에서는 지금 계속 새로운 게 나와요. 제가 보기엔 한 5년 해야 될 것 같아요. 김건희 특검은. 그러니까 이게 동력이 되려면은 이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나온 것들이 사실은 언론에서 다루기는 쉬운데 이거를 법정에서 유죄로 받아내는 거는 굉장히 난망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뭐 어떤 거는 이제 명백하지만 예를 들면 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김건희가 직접 개입을 했느냐 뭐 이런 거는 밝혀내는 거 쉽지 않고 지금 자생한방병원도 이 돈이 어디로 가서 윤석열 캠프로 들어갔느냐 이거 자금 추적해가지고 이런 거 입증하는 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이제 수사 동력도 떨어지고 이거 만약에 공소유지 되면은 일부러 뭐 이 사람들을 무죄를 주기 위해 하지는 않더라도 이게 대부분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 다루는 거 상당수가 다 그냥 무혐의 나올 수도 있겠다 지금. 대통령의 말씀이라면 만약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1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무죄 나왔으니까 검찰이나 이제 공소청에서는 항소하지 말아라. 그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그걸 인정을 하겠어요? 그리고 검사 이제 공소청 수사관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분들 역할이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대통령의 발언과 이 검사들의 반발을 결합시켜 보면 상당히 나라의 시스템이 좀 망가지는 거 아니냐?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아니 뭐 댓글들 지금 쭉 보면 다 잘라라 하고 뭐 다 징계시키고 그러니까 검찰 그럼 누가 할 거예요? 검사들 누가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가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안들을 좀 이렇게 주시면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잘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인 주장은 하면 안 돼요. 이게 다양한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시청분들도 저는 다 존중하는데 네. 이제 감정을 좀 빼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이거를. 그럼. 이 검찰 개혁도 이게 수사기소 분리 이제 한다니까요. 그거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막 이렇게 되면은 이상한 대로 이제 막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뭐 검찰 방송이냐 그런데 실제 벌어지고 있는 사안과 우려에 대해서 지금 논평을 하는 거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지금 책임감 있게 사실은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조건 다 잘라라 한다라고 해결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 중에 이제 어느 회사에 다니는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주재원으로 활동을 해요. 열심히 활동을 해. 근데 회사가 1년 후에는 없어져. 그러면 거기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신에게 좀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시청자와 전면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지금 검사들이 사실은 네. 자신들의 수사를 가지고 약간 인질 삼아가지고 지금 항명하는 모양처럼 보이기는 하죠. 네. 이거는 뭐 올바르다고 보기는 어려울 그렇죠. 것 같은데 현상이 이렇다.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럼 할 거냐는 그 문제 지금 달래는 것만으로 되겠냐고요. 그것도 안 된다는 그럼 어떻게 해야 거고요. 돼요? 때려야 뭐 어떻게 해? 네? 아니 그래서 일하게 어떻게 그래도 만들 수 우리 있어요? 하자. 그냥 수사는 끝내고 가야지. 네. 그것만으로 과연 이 사람들의 마음을 돌릴 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는 검사들 모욕했잖아요. 지들 마음대로 지들 편은 봐주고 이러면은 검사들이 모욕감 느끼지 않겠어요? 좀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동력. 왜 웃어요? 네. 왜 웃어요? 댓글이 심상치 않아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항상 뭐 심상치 않으니까. 네, 그렇죠. 네. 자, 하여튼 그 다음 항상 문제는 그 다음이니까요. 그 다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마련을 잘 하도록 좀 저희가 응원을 좀 해 보고요.